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2단원 순열 부분에 이제 실력편 문제 후반부 내용들을 풀어보겠습니다. 길찾기 문제들이 좀 많은 편이고 그 이외에 원순열이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 이런 걸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이 문제에 숨어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문장으로 표현된 이 표현들이나 문제들을 읽고 어떤 개념으로 풀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문제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풀어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문제는 이제 문제 난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입견 없이 딱 보고 이게 무슨 문제지? 순열 문제인가? 또는 조합 문제인가? 순열 중에 무슨 개념으로 푸는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바로 19번부터 시작. 입체도형에서 이제 문제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A,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요 모서리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 겁니다. 예. 근데 문제 잘 보면요. 각 면의 중앙을 지나도록 십자 모양을 그어서 그 모서리나 십자선을 따라 최단거리 움직이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최단거리 움직이는 거니까 무조건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또 위쪽으로 한 칸, 두 칸, 세로 방향, 높이 방향으로 한 칸, 두 칸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오른쪽으로 두 칸, 이쪽으로 두 칸, 위쪽으로 두 칸 이렇게 가는 것은 딱 고정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같은 것인 순열로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배열한 거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위로 두 번 먼저 가고 오른쪽 그 다음 가고 또 이렇게 가도 당연히 문제 쪽 만족하는 거죠. 이걸 배열하는 게 전부 다 되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걸 막 배열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오른쪽으로 한 칸, 이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높이 방향으로 한 칸, 다시 또 오른쪽으로 한 칸, 이쪽으로 한 칸, 높이 방향 한 칸. 이런 가운데 있는 점은 사실 지날 수가 없거든요. 문제가 각 면의 모서리 또는 십자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그 가운데 있는 무슨 말이겠어요? 이 큐브 모양의 딱 가운데 있는 거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는 경우의 수는 쉽게 말하면 여사건으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플러스 여사건 개념이 들어가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걸 파악했습니까? 이걸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다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것인 순열 똑같은 게 두 개 있죠. 6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근데 이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를 포함하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여사건으로 제외를 해주셔야겠네요. 그래서 가운데 이 점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과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은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세로 방향, 높이 방향으로 한 칸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그지? 이거, 요거를 배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또 3팩토리얼. 해서 곱한 거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66에 36이네, 36. 그러면 6팩토리 720이건 720. 720 나누기 8 하니까 8, 9, 7은 90이야. 90에 36 빼니까 정답은 5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때요? 되겠습니까? 다음 문제 20번. 요게 과거 고3 수능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2008년도인가 수능에 나왔던 4점짜리 문항인데 실제로 풀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쉬워 보이겠지만 이제 수능 문제가 이렇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이런 어떤 대표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 아니라 1, 2년 뒤에 수능을 볼 거라 생각해. 중학생들 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3년 뒤에. 그러면은 그 수능을 봤을 때 수능이 기존의 내신이나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했던 거하고 차이점은요. 항상 새로운 정의, 새로운 표현 방법, 낯선 문제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쌤이 실제로 강의를 고3 수능 강의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제대로 학습이 된 수험생들은 실제로 수능의 고난도 문항도 매끄럽게 풀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거의 양치기 또는 암기식 또는 유형을 갖다 배우는 것에 급급한 학습을 한 수험생들은 반드시 나중에 고3 가면은 힘들어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심하시고 자 봅시다. 그림과 직사각형 잔디밭에 반지름 길이와 같은 8개의 원이 서로 외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산책로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가 길이야, 길.
A에서 출발해서 산책로를 따라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럼 몇 가지가 있냐 물어보시면 당연히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사실은요. 아래쪽으로 하더라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그러니까 꼭 이게 아래로 간다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풀었던 문제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풀었던 문제는 위로 가면 빨리 가고 아래로 가면 돌아가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뭐 이런 것도 역시 최단거리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싹 구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길찾기 문제인 거 맞습니까? 최단거리 문제인 거 맞습니까? 그럼 같은 것인 순위를 푸는 거겠죠. 근데 이런 형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런 걸 푸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기존에 배웠던 형태로 이 식을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어차피 실제 움직이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길이 이렇게 꼬부랗거나 일직선이거나 실제 가는 길이는 다르지만 경우의 수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동글동글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네모네모하게 알겠어요? 네모네모하게 그림을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각 꼭지점이 이제 이 점이 되는 거죠. 이걸 싹 그려볼게요. 싹 이렇게 네모로 싹 다 연결해가지고 싹 다 그리시면은 얘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여러분 교재에다 그냥 교재에 있는 거 좀 힘들면 옮겨서 그리거나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실제 문제가 이런 그림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 A에서 출발해서 여기 B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갈까? 봤더니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냐면은 그래 이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뭐 어차피 여기를 지나면 최단거리 안 되니까 그냥 버려버리고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의 길을 가는 문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 이런 중간에 점선은 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면 중간점 잡아서 풀면 되겠죠. 중간점은 아무 점을 잡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 점하고 이 점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 지날 수가 없고 여기 지날 수 없기 때문에 딱 이 두 가지 경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 1번 경로로 가는 경우, 2번 경로로 가는 경우 경우의 수 구하면 되는 거죠. 자 1번 가는 방법은 여기서 가는 방법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 한쪽은 셋, 한쪽은 하나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B까지 가는 방법은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기 때문에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하는 건데 이 안에는 이렇게 가는 경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요 점은 지나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지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는데 이 점 안 지나는 방법은 한 가지를 제외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이거를 곱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로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4가지고 여기는 6가지 빼기니까 5가지에서 5, 4, 20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똑같네요. 이렇게 해서 4팩토리얼, 2팩토리얼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가고요. 여기 가는 방법은 똑같이 4가지 해서 구하면 20가지가 되고 요거 더하면은 정답은 40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초반에 저 원형 모양의 꽃길을 뭐 잔디밭을 저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를 바꾸는 저 작업이 중요합니다. 저것만 되면 그 뒤에 내용은 할만하죠. 되겠습니까?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역시 길찾기 문제입니다. 초반에 길찾기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길찾기 문제는 같은 것인 순열이 기본이에요. 근데 항상 문제가 있어. 중간에 길이 끊겨 있고 어떤 점은 반드시 지나야 되고 어떤 점은 또 반드시 지나면 안 되고 중간에서 케이스 나눠서 중간점 잡아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간격과 세로의 간격이 각각 같은 직사각형 길이 있습니다. A에서 C까지 굵은 초록색을 따라서 걷습니다. 초록색이 안 보이지? 잠깐만 표시해 줄게. A에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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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걷는 거야 지금. 잘 보이나요? 확인. 초록색이 칠판도 초록색이라서 잠깐 다시 그려야겠다.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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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건 잘 보입니까? 괜찮죠? 네.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문제가 갑은 A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게 갑이 움직이는 길이야. 빨간색은 갑이 움직이는 길. 그 다음에 을은 A에서 C까지 움직입니다. 을은 B에서 D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니까 이렇게 뭐기서 막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병은 C에서 A까지. 병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네. 그랬을 때 갑을병 세 사람은 동시에 A, B, C를 출발해서 같은 속도로 걷는다고 했을 때 1번 갑과 을이 만나게 되는 경우. 갑과 을이 만나면 갑은 무조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을은 B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럼 만나는 경우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언제 만날 수 있죠? 엄청 빨리 만나면 B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이 점으로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한 번은 만나는 거죠. 뭐 그 뒤에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을 쌤 P라고 놓으면은 그래 P에서 만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예요?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가든지 간에 만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지? 그래서 6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게 바로 P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를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갑이 B에서, 을이 B에서 요점 Q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Q에서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B에서 P를 거쳐서 Q로 오는 방법도 있지만 B에서 이 점을 거쳐서 또 Q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B에서 P를 거쳐서 Q로 가는 방법은 여기 위에서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이걸 또 세버리면 이거 더블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B에서 Q, Q에서 D로 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렇죠. B에서 이렇게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B에서 요 점을 지나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그 다음 여기에서 가는 경우를 세야지만이 겹치지 않게 셀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케이스 나누는 기본은요.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가 겹치지 않게 그리고 빠짐없이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세는 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케이스를 잘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뭐 Q를 가는데 여기 갖다가 뭐 R역 R 그러니까 R을 지나서 Q를 지나서 그렇게 가는 방법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가는 방법은 문제에서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하면은 B에서부터 R까지 하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한 가지죠, 한 가지. 그럼 Q에서 가는 방법은 아래로 3칸, 왼쪽으로 2칸이기 때문에 곱하기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습니까? 그죠? 이번에는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위에서부터 만나서 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만나가지고 그치 위에서 만나서 하는 건 이미 여기서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 점에서 이렇게 가서 만나게 되는 경우에 수만 세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갖다 쌤이 또 S라고 놓으면은 여기는 T라고 놓으면은 S를 가서 그 다음에 T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까지 가는 방법은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곱하기 한 가지 곱하기 T에서 가는 방법은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고요. 계산하기 없으면 세 가지 여기는 15가지니까 45가지가 되고요. 여기는 세 가지 여기 10가지니까 30가지가 되겠고요. 여기는 4가지 여기는 6가지가 되니까 6, 4, 24가지가 되어서 싹 더하면 54에 45니까 9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번에 이제 병까지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갑을병. 병. 자,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지점을 통과하도록 걸을 때 을의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지점 통과해야 되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아까 이렇게 을이 움직이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갑하고 만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병까지 같이 만나야 돼.
근데 병은 이렇게 여기서 거꾸로 가는 거니까 사실상 병이 만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갑하고 병하고 생각하면은 갑은 여기 출발하고 병은 여기 출발하는 거니까 완전히 반대쪽이잖아. 그럼 총 몇 칸 움직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홉 칸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네 칸,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섯 칸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게 만나게 되는 상황이 무조건 어디일 수밖에 없냐면은 얘가 네 칸 움직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 네 칸 움직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 알겠어요?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러려면은 무조건 여기를 지나야 돼. 이 앞에는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병은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무조건 요거 지나서 그 다음 가면 되고요. 갑은 여기서 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지나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병까지 같이 만나야 돼. 아니 을까지 같이 만나야 돼. 뭐 을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을도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오고, 그지? 자 이건 지울게요. 앞에가 헷갈리니까. 을은 무조건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오고 여기서 이 점을 지나고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가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오건 이렇게 오건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을의 경우에 쓰는 거니까 을은 몇 가지야?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한 거에서 곱하기 한 가지. 그래서 다시 또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하게 되면 6가지, 6가지, 6, 36가지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22번. 자,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3번까지 있네요. 그죠? 실력표 문제인데 딱 특정 수준만 넘어가면은 순열과 조합은 우리 정복할 수 있습니다. 순열과 조합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순열과 조합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뒤에 뭐 이항정리 뭐 이런 거는 오히려 뭐 확률이 할만합니다. 순열과 조합이 제일 어려운데 순열과 조합은 딱 이 수준을 넘어야 돼. 그 중에 고급 테크닉이 선생님 말했던 케이스 나누기, 여사건.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를. 문장으로 표현된 것을 해석하는 과정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밭 12개가 있다. 첫 번째 가로줄에 6개에서 3개 밭 배추, 2개 밭 파, 1개 밭 마늘. 좋아. 선생님이 배추를 A, 배추를 3개, 그 다음에 파는 B, 파는 2개, 그 다음에 마늘은 1개. 이렇게 된 걸 이제 첫 번째 줄에 쓰는 겁니다. 둘째 가로줄 6개에도 3개 밭 배추, 2개 밭 파, 1개 밭 마늘. 그러니까 두 번째 똑같아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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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이렇게 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같은 세로줄에는 서로 다른 농작물을 심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로줄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럼 봐봐요. 제일 윗줄에 이거 상관없이 요거를 배려한 방법 몇 가지입니까? 6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런 거야.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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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뭐 이렇게 배열을 한 거죠.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배열한 방법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세로줄에 서로 다른 걸 배열하는 거니까 자동으로 B 아래에는 A, B 아래에는 A, C 아래에는 A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면 A, A, A라고 하는 거 아래에는 A를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그 아래줄에 뭘 심습니까? B, B, C를 여기 중에 하나 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몇 가지 있습니까? B, B, C를 자유롭게 심으면 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 나누기 B가 2개니까 2팩토리얼. 뭐 이거 끝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구할 수가 있고요. 정답이 60가지고 여기가 곱하기가 3가지니까 정답 180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본표 문제하고 난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냥 문장이 좀 길고 좀 이렇게 새롭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23번. 검은 구슬 6개, 흰 구슬 4개, 붉은 구슬 1개가 있다. 같은 구슬은 서로 구별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죠. 원형 나열하고 대칭이고. 자,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인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현재 지금 내신 준비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이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교육 과정이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은 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이나 또 마지막에 3번 같은 경우 염주순열이거든요. 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뭐 스킵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미리 선행을 하거나 진짜 수학을 좀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미리 하는 수험생 같은 경우는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흡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검은 구슬 6개, 흰 구슬 4개, 붉은 구슬 1개가 있습니다. 같은 구슬 구별 없고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형으로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까? 자, 방법이 되게 많은데 원순열 기본적인 방법은 고정을 시키거나 아니면 회전해서 같은 걸 나눠주는데 이 경우는 회전해서 이게 원래 원순열은 서로 다른 n개를 배열한단 말이야. 그래서 n-1 팩토리였잖아. 근데 이건 서로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그럼 좋아. 고정하는 방법을 한번 써봐. 고정하는 방법. 간단하게 붉은 구슬 1개가 있으니까 자 원순열을 배정을 하는데 무조건 붉은 구슬은 12시 방향에다 고정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검은 구슬이 6개, 흰 구슬이 4개가 있어서 요것만 여기에 배정하면 되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위치가 구별되는 거죠. 이 말 알겠습니까? 절대적인 위치가 구별되는 겁니다. 이 위치가 붉은색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순열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것인 순열 6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하시면은 이 값은 10, 9, 8, 7, 4, 3, 2, 1 하면 없어지면 8, 없어지면 이 값이 없어지면 값이 5가 돼서 3이 돼서 3, 7에 21에 0 곱하니까 210까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래서 붉은 구슬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것은 그러니까 이거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이 대칭인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검은 거 6개, 흰 거 4개니까 오른쪽은 검은 거 3개, 흰 거 2개를 배정하고 이쪽도 검은 거 3개, 흰 거 2개를 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걸 만드는 방법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미 붉은 거를 고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절대적인 위치가 구별되므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순열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같은 것이 원순열인데 붉은 거를 고정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결정되면 여기는 거울처럼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동 결정. 따라서 여기는 같은 것이 있는 요거를 배우는 방법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2팩토리얼. 개념상으로는 또 이해하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10가지. 여기는 자동 결정이니까 정답은 10가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구슬을 원형으로 전부 실에 깨어서 몇 가지의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이걸 이제 우리가 염주순열이라고 부르는데 역시 이것도 교육과정이 아니긴 한데 그냥 정석교재에 잠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앞에 뭐 이론편에 살짝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 일부러 설명 안 했었어요. 여기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걸이를 만들면 목걸이에서 1번 숫자, 2번 숫자, 3번 숫자를 꿰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드나 1번 숫자, 2번 숫자, 3번 숫자를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면 그냥 원순열은 이걸 아무리 회전해봤자 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걸이는 염주가 뭔 줄 알아요? 절에서 이렇게 이 염주잖아요. 지금 뭐 천주교에서 쓰던가 선생님도 하여튼 목걸이 순열.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으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목걸이를 뒤집으면은 1이 그대로 있고 2가 1로 가고 3이 1로 가는 거니까 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야. 목걸이 순열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원순열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염순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요 구하는 방법은 원순열을 곱한 다음에 뒤집는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염주순열 구하는 방법. 그러면 이 문제는 원형으로 전부 실에 끼워서 몇 가지 가능합니까?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아까 210가지고요. 10가지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 답이 몇 가지가 됩니까? 라고 보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210가지 중에서 방금 2번에서 10가지는 대칭이야. 그러니까 이미 대칭이 되는 원순열은 목걸이 순열처럼 이렇게 뒤집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또 대칭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가지하고 똑같습니다. 반면에 200가지는 비대칭이야. 그러니까 200가지는 비대칭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처럼 이렇게 생긴 거랑 다른 거 취급해서 200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목걸이 순열에서는 염주 순열에서는 요거를 뒤집어서 같은 거 취급하니까 실제로 얘가 몇 개 취급받냐면은 100개 취급받는 겁니다. 곱하기 2분의 1.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여전히 10개 취급받는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생긴 게 지금 방금 2번에서 10가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목걸이 순열이건 원순열이건 목걸이 순열도 이거 뒤집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가지로 카운트한 거를 염주순열 구해도 한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이미 10가지인 것은 그대로 10가지인 겁니다. 반면에 비대칭인 거는 원래는 다른 걸로 취급했지만 뒤집는 게 사실은 같기 때문에 2번씩 중복해서 카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100가지 정답은 110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순열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조합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조합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대신 이제 조합은 순위를 통해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조합에 관한 이론부터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조합의 내용이 같이 순열과 버무려져서 이제 조합의 실력편 연습 문제는 순열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 3강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